그 소름 끼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권의 승복 약속 요구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입니다.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합니다.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비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무능과 실정, 계엄과 내란으로 부담을 준 것으로 이미 차고 넘칩니다. 나라를 아예 절단내려 합니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입니다. 승복을 약속한다는 저 시간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문대림 의원과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결론 낸다는 것은 민주당 당대표 수석 최고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슈로 갑자기 가버렸잖아요. 자, 승복 이슈 중요한데 승복 안 할 수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승복 이슈가 갑자기 전환되면서 이게 날짜가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는데 우리는 딜레이 되는 거 막아야 된다는 쪽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수석 최고위원 정도 되면 헌법재판소 이번 주에 선고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일반 예. 평의원들보다 상당한 수준의 고급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승복 프레임으로 전환은 이제 권성동이 먼저 했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승복은 이제 윤석열이가 뭐 이재명 대표가 내라는 일으킨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승복은 윤석열이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도 받아쳤는데 승복은 기본 아닙니까? 네. 기본이고 굳이 저 메시지에 저는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봐지고요. 저희 당내 분위기는 의원들의 분위기는 이번 주 내에 헌재 선고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께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은 안 드려도 됩니까? 혹시 수요일까지 날짜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에서도요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어쨌든 투쟁의 수위, 강도, 방법에 대해서 수위를 높여야 되고 다양한 방도를 모색 중에 있다. 그리고 결정 과정에 다시 논의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김종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좀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막 조급증이 아니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볼 땐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싸워 나가자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답을 낼 수 있는 답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저는 대중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저는 이제 승복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결정해라가 핵심인 거지. 아니 예를 들면 윤석열이 승복하겠다고 입으로 나온다고 저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네. 윤석열이가 계속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헌재는 인용을 해야 된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질 끌 거라고 말씀합니다만 저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날 끝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그 전에 책임져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사람은 나가는 거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제가 볼 때 딱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외부의 압력 또는 무책임성 때문에 야, 나 그냥 결정 안 할 거야. 퇴임하고 끝나면 많은 거지. 라고 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형태든지 상황이 종결될 거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 한둘에 목리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재의 기본적인 전통이 저는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건 몰라도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최고의 기관이다. 그러면 최고의 기관인데 저도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지 않게 되면 총뿌리를 겨눈 자에게 군 통수권을 돌려줘야 된다. 노상훈 수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체포, 구금, 고문, 살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런 살해권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헌정체제가 무너진 거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압력을 받아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냥 가자란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 딱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무책임한 상황들을 방관했을 때 발생할
헌정체제 붕괴라고 하는 부분도 매우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무게가 다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모든 어떤 우리의 핵심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니들이 얘기했잖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우선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 이게 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근데 그 앞에다가 저희 최상목 이런 건들을 다 섞어 넣게 되면 국민 내부에 싸움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저희 탄핵을 빨리 결정하라는 논리로 가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벌어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말씀하신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그 부분으로 민주당이든 아니면 지금 광화문에 있는 시민이든 이런 분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방식을 통해서 간다. 저는 그 이후의 싸움은 그냥 하면 됩니다.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격적으로 그건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 마치 그 전투의 하루 같은 날이어서 좀 한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헌재 문제점 얘기하면서 참 속으로 이렇게 쓰라린 게 있습니다. 헌재 그 심의 과정에 보면 전직 헌재였던 사람들이 변호사직을 하면서 거기 나와 있거든요. 네? 김희수 씨도 있고 그 저쪽 윤석열 쪽에 뭐도 있고 뭐 안창호도 있고 뭐 이랬잖아요. 야,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한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헌재 재판관 또는 대법관을 역임한 사람이 그거 임기 마치고 나서 변호사 업무 해갖고 변호인들하고 돈 받고 이지랄하게 만들었다?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하고 가장 많은 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퇴임하면 명예롭게 그 후에는 뭐 최소한으로 활동할 땐 대학 교수를 한다든지 하지만 명예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그 준비가 왜 안 돼 있었던가. 그러니까 헌재위원들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없이 저들이 정파적으로 어떻게 휘둘릴지 몰라갖고 우리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도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면 거기에 걸맞는 위상을 국가에서 찾아줬어야 되는데 지난 헌재 만들어진 지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야, 그동안 우리가 뭐 했나. 지금 그런 걸 참 뼈저리게 느껴요. 자, 지금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처럼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런 헌재 같으면 집어쳐라. 대한민국 왜 필요하냐. 국민들 무시하는 것처럼 국민은 느끼고 있다. 무시당하고 있다. 당신들 때문에. 왜 정해진 날짜에 발표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높이 받들면서 마치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려줄 사람처럼 하고 있느냐. 그런 권한 우리 국민은 맡긴 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최상목 같은 자가 지금 불법을 저렇게 이중삼중으로 저지르고 그 사람이 위헌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마흔역 없는 상태에서 결론 내겠다고요? 아유, 제가 이제 마흔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자기 목소리 못 내고 있는 것이 헌재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격렬하게 비판할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실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각자의 판단과 선택으로 뭐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재 스스로가 그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탄핵을 인용 안 하면 이게 사실 계엄 면허증, 독재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길은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명이 헌법재판관이라고 치고요. 제가 듣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것을 책임 있고 역사의식 가지고 이거 우리 결론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와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하고 이런 게 없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말만 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 뻔한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이 털어버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을 설득해내거나 아니면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저렇게 맡겨놓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수가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들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좋다. 윤석열은 보내자. 그런데 이재명도 같이 보내야 한다. 라는 것이 0.1%라도 거기에 스며들어서 날짜를 질질질 끌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오늘 과도하게 높아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뭐 시간이 다 도가 돼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죄송합니다. 요즘 할때 쓰는 거는 형사소송법 죄송합니다. 많이 예. 보시는 말. 조금 빨리 좀 예, 달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다음 주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제는 지금부터
예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라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JTBC 오늘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1월 8일 날 윤석열이 관저 나와서 대통령실 벙커를 갔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1월 3일 날 그 1차 체포 때도 옆으로 삐져나가가지고 어딘가 갔다 온 사람인데 그 대통령실을 왜 갔겠어요? 그 벙커에서 숨어서 거기서 수성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화기라든가 전술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뭐 상황이 우려가 당장 시간 끌면서 어떤 식으로 소요를 만들기 되게 지금 좋은 구조지 않습니까? 그냥 불만 붙이면 불이 확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단지 정치적으로 뭐 이재명 흔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2차 내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저것도 이거 불법이거든요. 관제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저 나와가지고 용산 집무실에 지하 벙커에 지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내용이 오늘 김용현이가 첫 공판에서 거대 야당의 폐악질, 이재명의 폐악질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하자. 이것이 정말로 상황 인식이 맞느냐 아니냐. 제가 민주당의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그만큼 저희는 시급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뭐 잠깐 김민석 최고위원님 나왔었고 하지만은 뭐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고도의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잘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네. 좀 민주당 좀 믿어주십시오.